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송정현 팀장입니다. 최근 공개된 5세대 실손보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실손 하나만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보장 축소 내용을 보시고 당황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암이나 중증 질환 치료 과정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 치료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대비하면 좋을지 비급여 치료비 보장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실손보험은 계속 바뀌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실손보험의 구조를 간단히 아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상품입니다. 즉, 가입 당시 보험료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구조인데요.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령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둘째는 의료수가 상승과 비급여 진료 증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험사의 손해율 반영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수록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실손보험료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젊을 때는 크게 부담되지 않던 보험료가 고령기에는 몇 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임에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4조 원대였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가 최근에는 8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는데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 보험료 인상 문제와 함께 보상체계의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입자의 상당수는 1년 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지만 일부 고액 청구가 전체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손해율 관리와 제도 개편 필요성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된 5세대 실비보험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는 통원 진료 시 가입자가 직접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급여 의료비 영역인데요. 비급여 치료 시 적용되던 연간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통원할 때는 회당 한도가 아니라 일당 개념으로 하루 지급액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 가입자가 감당해야 하는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무려 50%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청구하시던 대표적인 3대 비급여 항목도 보장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5세대 실비보험으로 자동 재가입되시는 분들입니다. 재가입 주기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관에 따라 당시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진행되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2013년 3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1, 2세대 초기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지만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2세대 그리고 3세대, 4세대 실비부터는 약관상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환은 산정 특례 등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기존에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던 좋은 시절의 실비를 유지 중인 분들은 훨씬 더 크게 체감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과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은 비급여 치료비 보장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암 진단 후 수술이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에 대한 보장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상황에 따라 해당 치료를 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인 급여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필요한 치료가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에 해당된다면 이 치료비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제안서는 A사의 암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포함 치료비인데요. 57번 보장이 해당됩니다. 암 진단 후 전액 본인 부담 수술이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보장이 되는데요.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특약은 주요 치료와 특정 치료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제안서는 표준형의 지급 금액으로 연최대 한도 1억이 보장되는 설계인데요. 주요 치료를 보시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로 나뉩니다. 이건 급여가 아닌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포함에 해당되는데요. 수술은 1회당 1천만 원이 보장되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는 연 1회 한도로 1천만 원씩 보장됩니다. 특정 치료는 다빈치 로봇 수술, 항암양 성자 방사선,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 특정 면역 항암약물 허가 치료로 구성되는데요. 이 또한 해당 치료를 했을 때 연간 1회 한도로 각각 지급 금액을 받습니다. 1년간 총 보장 금액은 1억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 후에 전액 본인 부담 다빈치 로봇 수술을 했다면 주요 치료 수술 1천만 원과 다빈치 로봇 수술 1천만 원, 도합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수술 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를 했다면 3천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은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할 경우 특정암에 해당되어 50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건강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다치거나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액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대비도 함께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급여 치료비 보장이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보장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거나 예상치 못한 비급여 치료비 지출이 걱정되신다면 현재 경제 상황과 유지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지와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